안녕하십니까?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오음의 법칙 중 병렬 회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오음의 법칙 중 직병렬 회로와 전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음의 법칙 중에서 직렬 회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이 시리즈로 된 일렬로 연결된 것을 직렬 회로라고 얘기했고, 토탈 저항은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다 더하면 토탈 저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병렬 회로는 이렇게 전류가 분기가 돼서 나눠지는 회로, 이런 병렬 회로라고 얘기했죠.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의 역수의 합을 구해서 이걸 다시 역수를 취하게 되면 R 토탈 저항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배울 직병렬 회로는 이와 같이 직렬 저항과 병렬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직렬과 병렬이 같이 있는 회로, 이런 걸 직병렬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항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 병렬 회로의 저항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병렬 회로의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R항과 이 병렬 회로의 저항을 직렬 회로처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병렬 회로의 저항을 먼저 구한다. 그리고 직렬 회로의 저항과 합을 통해서 우리가 토탈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아래와 같이 저항을 연결할 때 총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한다 했죠? 이 병렬 회로의 토탈 저항을 먼저 구해봅니다. 병렬 회로만 가지고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직렬 회로의 저항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얼마나 나오죠? 답을 구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2번 55음이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까요? 먼저 R 병렬 회로를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랬죠? R 병렬분의 1, 그 병렬 회로를 먼저 풀게 되면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60분의 1 플러스 60분의 1, 그럼 60분의 2가 되고 3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R 병렬은 병렬 저항은 30분의 1의 역수를 다시 취해야 되기 때문에 R 병렬은 35ohm이 됩니다. 그러면 25ohm과 35ohm을 토탈 더해서 직렬 회로처럼 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55ohm이 나옵니다. 55ohm. 자, 이해가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직병렬 회로에서는 먼저 병렬 회로의 저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직렬 회로와 답을 더해서 구할 수 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R1, R2, R3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강압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병렬 회로와 직렬 회로가 같이 있는 직병렬 회로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금은 그 여러분들 수업 때와는 달리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좀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 푸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연습은 혼자서 또 이렇게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그 전류와 전압값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직병렬 회로에서는 병렬 회로의 저항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구해보면 R 병렬분의 1은 어떻게 되죠? 병렬 회로가 15ohm과 15ohm 두 개가 있네요. 그럼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2가 되고요. 그래서 R 병렬은 2분의 10 해서 5ohm. 이 R 병렬에 의한 저항은 토탈 저항이 5ohm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이와 같은 회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회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병렬 회로에 의한 저항이 전체가 5ohm이고요. 이쪽이 R1은 1ohm. 그다음에 기전력은 24V. 이런 직렬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직렬 회로. 직렬 회로는 문제 많이 풀어봤죠? 직렬 회로 어떻게 풀죠? 직렬 회로에서는 R 토탈은 R1 플러스 R23, 이 병렬의 합이 된 이 저항 두 개의 합을 더하게 되면 1 플러스 5에서 6ohm이 됩니다. 그러면 V는 IR에서 흐르는 전류는 I는
R 토탈 분의 V 이렇게 되니까 6분의 24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4A가 됩니다. 4A. 그래서 이 회로에는 4A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4A가 흐르게 됩니다. 4A. 그래서 이 4A가 흐르게 되니까 이 회로는 어떻게 돼요? 이 회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4A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병렬회로로 나누어지고 이쪽으로 또 4A 이렇게 흘러갑니다. 4A 흘러가게 되면 이 R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R1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에서 V는 IR이니까 4 곱하기 1 하게 되면 4V 걸립니다. 4V. 4V에게 전압이 걸리게 되면 토탈 기전력은 얼마죠? 24V. 그럼 이 병렬 회로에는 어느 정도의 전압이 걸리게 될까요? 기전력이 24V고 직렬 저항 R1에 4V 걸리기 때문에 이 병렬 회로에는 20V 걸립니다. 20V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V가 걸리게 되죠. 24에서 4를 뺀 만큼 20V가 병렬 회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R2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R2에 흐르는 전류는 I1은 R분의 V, R분의 V, I2는 R3분의 V 하게 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V는 IR에서 V1이 4V, 이쪽으로 흐르는 게 4V가 되죠. 그죠? 그러면 VR2-3는 여기 걸리는 전압은 V 토탈에서 V1을 빼게 되면 20V가 걸리게 됩니다. 20V. 그죠? 20V가 여기에 걸리니까 I2는 V는 IR에서 I는 R분의 V 이렇게 되니까 I2는 R2분의 VR2-3 R2분의 VR2-3 20V 10분의 20 해서 2A가 I2에 걸리게 되죠. 그죠? I3에 흐르는 전류는 마찬가지로 I는 R분의 V R3분의 VR2-3 하면 10분의 20 해서 2A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4A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2A, 이쪽으로 2A, 4A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병렬 회로의 토탈 저항을 구한다. 그래서 이 토탈 저항과 이 직렬 회로와 합을 더해서 우리가 토탈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그 토탈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그 전류 가지고 여기 발생하는 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R 안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기전력에서 이 토탈 전압을 빼게 되면 이 R2-3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이 걸리므로 우리가 전압을 알고 흐르는 저항을 알면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R1, R2, R3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강압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요. 그죠? 이것도 직병렬 회로네요. 그죠? 이쪽에 직렬 회로가 있고 전기력이 와서 R2와 R3로 전기가 나눠집니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구해야 되죠? 자, 한번 구해 보세요. 자, 먼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은 따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이 R2와 R3의 병렬 회로의 저항값을 구해서 이거를 마치 직렬 회로인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R 병렬 회로를 구하게 되면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렬 회로니까 그 역수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2000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2kΩ이기 때문에 2000분의 1 플러스 8000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분모를 통분하게 되면 8000분의 4 플러스 8000분의 1 하면 8000분의 5가 됩니다. 8000분의 5. 그럼 R 병렬 회로는 어떻게 돼요? 토탈 저항이 이 역수를 다시 취해야 되기 때문에 R 병렬 회로의 저항은 5분의 8000 하게 되면 1605옴이 되고요. 1.6kΩ이 납니다. 1.6kΩ. 그러니까 이 병렬 회로의 토탈 저항을 구해보면 1.6k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1.6kΩ이 나왔으니까 이 회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직병렬 회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 직병렬 회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45V 저는 그대로 있고요. R1은 2kΩ
그다음에 R2와 3의 합성 저항은 1.6kΩ입니다. 1.6kΩ. 직렬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직렬 회로를 풀면 돼요. 그죠? 그럼 직렬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토탈은 R1 플러스 R23 하게 되면 2000 플러스 1600 그럼 3600옴이 되죠. 3600옴. 그러면 V는 IR에서 I는 R 토탈 분의 V 이렇게 되니까 R 토탈이 얼마예요? 3600옴. 3600분의 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0.0125A, 12.5mA 됩니다. 12.5mA가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 전체에 12.5mA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12.5mA가. 그죠? 12.5mA 여기도 흐르고 여기 전체에 12.5mA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R1에 걸리는 전압은 VR1은 IR1, I 곱하기 R1 하게 되면 여기 걸린 전압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0.0125 곱하기 2000 하게 25V. 자, 여기 25V 걸려요. 전체 기전력이 45V였는데 여기 25V 걸리죠? 그럼 여기 몇 볼트 걸릴까요? 여기 20V 걸리겠죠. 20V. 그죠? VR2-3는 45 마이너스 25에서 20V 걸립니다. 여기 걸린 전압이 20V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똑같죠. 45V가 12.5mA 흘러가서 이 R1에 25V 걸리고 VR2와 VR3에는 각각 20V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게 되면 여기 뭘 구할 수 있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IR2에 흐르는 전류, R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V는 IR에서 I2는 어떻게 구해요? I2는 R2분의 V. R2가 얼마죠? R2가 2000, 2kΩ이니까 2000분의 20 하니까 0.01A. 이쪽으로 0.01A 흐르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mA죠. 그죠? I3는 R3분의 V. 그래서 8000분의 20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0.0025A. 그래서 2.5mA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5mA 들어와서 이쪽으로 10mA 흐르고 이쪽으로 2.5mA 흘러가죠. 그래서 토탈 여기 흐르는 전류 합이 들어오는 전류와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는 방법은 이 I2와 I3에 흐르는 전류 합이 뭐와 같아야 돼요? 들어온 전류와 합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답이 맞는 겁니다. 이게 만약 그 값이 안 맞는다, 그러면 계산이 틀린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전력이란 1초 동안에 전기가 한 일의 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1초 동안 전기가 한 일의 양. 우리가 뭐 기계도 일을 하고 전기가 일을 하죠. 전기가 뭐 우리가 전기 매트 같은 거 켰을 때 따뜻해지는 거, 우리가 토스터에 빵을 굽는 거, 뭐 커피포트로 물을 끓이는 거, 이게 다 전기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력이란 1초 동안 전기가 한 일의 양을 표시한 것이고 기본 단위는 와트로 표시합니다. 와트. 1와트라고 하는 크기는 1초 동안에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전기가 한 1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와트는 1초 동안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가 흐를 때 전기 한 1의 양. 그걸 1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구하고요. 우리가 이제 P는 이제 파워의 약자예요. 파워 P라고 쓰고요. 단위는 와트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P와트는 VI 이렇게 합니다. P와트는 VI. 우리가 이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해서 이제 P와트는 VI 이렇게 있는데요. P는 VI는 다시 쓰게 되면 이 I는 어떻게 쓸 수 있죠? R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는 R분의 V니까 그러면 어떻게 V 곱하기 R분의 V 하니까 R분의 V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P는 VI에서 V가 어떻게 돼요? IR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는 IR 곱하기 I 하니까 I 제곱 R. 그래서 우리가 전력 구할 때 P는 전압과 전류를 알고 있어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항과 전압을 알고 있어도 구할 수 있고 또 전류와 저항을 알아도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P는 VI, P는 R분의 V제곱, P는 I제곱 R.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돼요. 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는 항상 그 전력에 대한 문제 풀 때는 P는 VI, P는 R분의 V제곱, P는 I제곱 R 이 식을 써놓고 문제에 제시된 것이 어떤 것인지 전압과 전류인지 아니면 저항과 전압인지 아니면 전류와 저항인지 이 셋 중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토스터기에 200V의 전압을 가해서 15A의 전류가 흐를 때 토스터기가 소비하는 전력은 얼마일까요? 토스터기. 자, 200V 주어진 게 뭐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토스터기가 일을 하는데 전력을 구하는데 주어진 거는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네요. 그죠?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어요. 그럼 소비하는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P는 VI. 그렇죠? 생각나죠? P는 VI. 그래서 P가 V가 뭐예요? 200V 전압이고 흐르는 전류는 15A. 그러니까 200 곱하기 15 하면 3000W가 됩니다. 3000W. 3kW. 이 토스터기는 1초 동안에 3kW를 쓴 거예요. 3kW. 3kW. 그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0W의 필라멘트 전구에 200V를 가해서 전력을 소비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죠? 필라멘트 우리가 전구를 보면 뭐 20W짜리, 30W, 60W, 100W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와트 수가 표시되는데 와트가 밝을수록 와트가 클수록 훨씬 전구가 밝죠. 그죠? 전력을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와트 수가 클수록 전류량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80W 필라멘트에 200V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량. 자, 이 전류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어진 건 뭐죠? 주어진 건 전력과 전압을 주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럼 흐르는 전류량은 P는 VI에서 I는 V분의 P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I는 V분의 P. 그럼 I는 V가 얼마예요? 200V. 전력은 80W를 쓰고 있네요. 80W. 그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0.4A. 그래서 답은 400mA가 되겠습니다. 400mA. 자,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그 전력을 얘기할 때 이제 어머니들이 이번 달엔 전기가 많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몇 킬로와트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전기가 1초 동안 쓸 수도 있지만 뭐 몇 분 동안 쓸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주어진 시간 동안 한 일의 총량 이거를 전력량으로 얘기합니다. 전력량. 그래서 이제 전력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시간 단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시간 단위가. 그래서 1kWs 이거는 이제 1kW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kW의 전력을 1초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 이거를 1kWs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1kWh 1kWh 이건 뭐죠? 이건 1kWh라고 얘기하는데 1kW의 전력을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을 1kWh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 쓸 때 1초만 쓰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쓰고 저는 몇 분 동안 뭐 몇십 분 동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로 계산할 때 너무 숫자 커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정에 쓸 때 전기 얘기할 때는 킬로와트-아워를 말씀니다. 킬로와트-아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이번에 몇 킬로와트 썼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하면 뭐예요? 몇 킬로와트 C를 썼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킬로와트 C. 킬로와트-아워가 정확한 단위입니다. 그죠? 1킬로와트의 전력을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 이게 1킬로와트-아워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kW 전기 난로를 3시간 켜놓았을 때 사용한 총 전력량은 얼마인가? 2kW 전기 난로, 우리 전기 난로, 전기로 쓰는 난로 있죠? 그걸 3시간 동안 켰어요. 그럼 사용한 총 전력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총 전력량. 다 구했나요? 뭐 이건 쉽죠, 그죠? 총 정력량은 P는 킬로와트 곱하기 시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킬로와트? 2킬로와트. 그러니까 2000와트를 3시간 쓰면 6000와트 아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kWh 단위를 반드시 6kW 하면 안 되고 6kWh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시간 동안 쓴 건지 몇 분 동안 쓴 건지 몇 초 동안 쓴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6kWh 해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주어진 시간 동안 한 일의 총량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1Ws 이건 뭐예요? 1W의 전력을 1초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새로운 단위가 또 나오네요. 1Ws라고 하는 거는 1줄입니다. 줄. J가 이제 줄 이렇게 읽어요. 1J라고 쓰는데 그 이제 새로운 단위예요. 여러분 이제 공학을 하니까 단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Ws는 1줄인데 1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 0.24 칼로리.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으면 몇 칼로리 섭취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운동을 하면 몇 칼로리를 소비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을 끓일 때 온도가 올라가면 열량이 어느 정도 썼는지 이게 다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비교할 때 이렇게 와트S라고 쓸 수 있고 몇 줄을 썼는지 라도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칼로리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환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줄은 1Ws고 그거는 0.24 칼로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W라는 얘기는 뭐예요? S가 1로 넘어가면 1줄 per sec. 초당 1줄만큼의 에너지. 그게 바로 1W입니다. 1W. 1W는 뭐죠? 1볼트와 1볼트로 1암페어 흐르는 거. 그게 1W죠. 그죠? 그거는 1W는 1줄 per sec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게 지난번 산업기사 시험에 나왔어요. 1W를 제대로 표시한 것은 1줄 per sec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주울의 법칙. 이 주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이름이 써집니다. 주울의 법칙. 여러분들도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법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을 곱한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그 전선을 길게 보낼 때 어떤 전선을 잡아보면 열이 나죠? 그건 왜 그래요? 전류가 흐를 때 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걸 이용해서 만든 게 전기 매트 또는 뭐 전기 골로, 전기 난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발생하는 열량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의 제곱과 저항을 곱한 값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Q 칼로리는 0.24 I 제곱 RT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저항과 시간의 곱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이 I 제곱 R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뭘 봤어요? 우리가 봤던 전력이잖아요. 전력. P는 VI, P는 I 제곱 R, P는 R분의 V 제곱 거기서 나왔었죠. I 제곱 R은 뭐와 같아요? P 전력하고 같아요. 별 전력. 그래서 우리가 0.24 I 제곱 RT 갖고도 풀 수 있고 0.24 PT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그 전력, 얼마나 소비되는 전력을 알게 되면 전력 곱하기 시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단위는 뭐라고요? 칼로리. 그때 단위는 이 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식은 답은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자, 그래서 Q는 단위가 칼로리고요. 전류는 암페어. 그다음에 저항은 R 되고 T는 시간, 초입니다. 초. 여기 T는 초예요. 분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고 초입니다. 초. 그래서 우리가 Q 칼로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kW 전기 스토브에 200V의 전압을 가해서 5분 동안 물을 끓일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2kW 전기 스토브에 200V 전압을 가해서 5분 동안 물을 끓일 때 발생한 열량. 자, 한번 풀어볼까요? 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식 생각나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배울 때 Q는 0.24 i제곱 RT, 0.24 PT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식을 이용해서 Q는 0.24 i제곱 RT 또는 0.24 P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주어진 게 뭐예요? 2kW 전기 스토브, 전력이 나와 있네. 전력. 이 스토브가 쓰는 전력. 그 다음에 전압이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고. 그럼 여기 전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전류와 저항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바로 이 전력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을. 그렇죠? 이 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는 0.24 곱하기 2kW니까 2000. 그다음에 시간 5분이죠. 5분인데 이걸 초로 바꿔야 되잖아. 초로. T가 세크니까 초로 바꾸면 5분이면 300초입니다. 300초. 그래서 300초를 곱하면 14만 4천 칼로리. 그래서 144 킬로칼로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직접 내가 손으로 쓰면서 듣기만 하면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시 여러분이 직접 풀면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전력과 일. 자, 기계가 하는 일의 크기는 마력으로 표시하고 전기가 하는 일의 크기는 와트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계가 일을 할 때도 어떤 거는 와트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데는 그 일의 크기를 마력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와트로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환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력이라는 건 뭐죠? 마력이라는 건 여기 나오는 HP, 홀스 파워를 얘기하는 홀스 파워. 홀스 파워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그게 이제 마력이에요. 말이 한 마리가 끄면 1마력. 우리가 마차를 끌 때 한 마리의 말이 끄느냐, 두 마리 끄느냐, 뭐 네 마리가 끄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1마력, 2마력, 뭐 4마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력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그걸 마력이라고 하고 홀스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전기하는 일의 크기는 뭐라 그랬죠? 와트.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할 때 보면 1마력은 1 홀스 파워는 746와트가 되고요. 전기로 얘기하면 0.75 킬로와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되죠. 1마력을 킬로와트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 곱하기 0.75 하게 되면 킬로와트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킬로와트를 마력으로 표시하려면 킬로와트를 0.75로 나누면 마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환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A 회사의 모터는 100HP이고 100마력이고 B 회사의 모터는 80kW다. 자, 어느 제품의 모터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회사에 취업해서 모터를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품은 100HP라고 써 있고 어떤 건 80kW라고 써 있는 거야.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어떤 거 사야 될까요? 가격이 똑같다면 더 성능이 좋은 걸 사야 되잖아. 그렇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서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면 1마력은 746와트, 0.75kW라 했어요. 0.75kW. 그죠? 그러니까 A 회사의 제품은 100마력짜리를 우리 킬로와트로 환산하려면 0.75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HP 곱하기 0.75 하면 75kW고 B 회사 제품은 80kW네요. 그럼 어떤 거 사야 돼요? 당연히 가격이 똑같다면 80kW짜리 사야지. 그지? 80kW짜리. 그래서 이걸 사서 사면 아마 칭찬받을 거예요. 그죠?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직병렬회로 하고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연습 문제도 내가 PPT 자료를 올려놨고 또 과제도 있죠. 그래서 문제를 한 번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라도 반복해서 풀어야지 이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 그랬죠?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뭐 최소 서너 번, 최소 5번 이상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